사건 라인업인데 곰돌이 푸랑 내 친구 호랑이. 이거 뭐죠? 티거. 그렇습니다. 티거가 나왔네요. 사건 라인업이요. 옆에는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 두 사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묘하게 이 두 사진이 닮아 있다. 시 주석은 곰돌이 푸를, 오바마 전 대통령은 티거를 닮아 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곰돌이 푸를 검색하면 검색이 막혔답니다. 이유는 시 주석과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검색이 막혔답니다. 별걸 다 검열한다. 오늘 이게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정말로 별걸 다 검열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보니까요. 아베는 저 당나귀 친구를 닮았고 시 주석은 또 곰돌이 푸를 닮았다. 그래서 중국 뉴스라다 제가 웃음이 나긴 처음이네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좀 검색을 해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 당국이 닮았네요. 닮은 걸 닮았다고 검색하는 중국 국민들의 이 검색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김 교수님. 사실은요, 이게 사회주의 체제의 묘한 특성인데요. 닮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중국 국민들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예. 우리는 보면 굉장히 좋은 관심이에요. 그 관심과 호기심인데 이걸 이제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보냐면 풍자나 희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 건데 중국의 당국 내에서는 이것이 이제 자기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희화 또는 풍자로 보기 때문에 이제 검열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터넷에 대한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양론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민주화 촉진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이 오히려 정부 당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화를 오히려 역행한다는 그런 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그 수많은 15억의 인구들이 인터넷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당 독재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식의 검열에 아주 능숙함, 그다음에 검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민주주의에는 역행한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 더 덧붙이면 북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갔을 때 하나의 경험담 말씀드리면 북한 방북했을 때? 네, 제가 그때 합법적으로 갔습니다. 제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합법적인 방북 때 북한의 안내원들하고 친해졌습니다. 며칠 같이 다니면 친해지거든요. 그러면 농담을 하다가 북한 안내원 앞에서 나하고 우리 장군님하고 닮은 게 있다. 뭐가 닮았습니까? 배 나온 게 닮았다고 농담을 한 거예요. 그분이 좀 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안내원이 얼굴이 정색이 되면서 잠깐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6시간 동안 고강도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플에 나왔습니다. 싫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요. 우리가 평상대로 알 수 있는 호기심과 관심 이런 것들도 자기의 어떤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과 존엄에 대한 훼손으로 생각하면 즉각적인 이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면 곰돌이 푸가 우리가 볼 때 정말 재밌는 장면이고 정말 멋있는 화면이기도 한데 저 부분을 굳이 검열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김병민 박사님, 저기 북한처럼 돼지를 닮았다고 한 거 아니고 아니면 쥐를 닮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곰돌이 푸는 사실 좋은 건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중국 트위터인 웨이보에 푸를 검색하면 불법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귀엽고 한데 곰돌이 푸가 꿀단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시주석이 꿀단지를 들고 있는 모습과 좀 연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뭔가 좀 탐욕적인 이미지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게 공산당 대회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는 거는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진핑 주석을 바라보고 있는 세간의 시선이 간단치는 않은 게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지도자가 있고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5년을 하고 이 공산당 대회를 거쳐서 5년이 더 연임이 되게 되고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세대가 교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5세대로 불려서 50년대생이지만 이제 앞으로 5년이 더 지나게 되면 6세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개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당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정적을 제거시키면서 본인의 사람들을 요직에다가 가져놓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사상을 가지고서는 이 시 주석의 사상을 헌법에까지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모습과 시진핑 주석을 곰돌이 푸의 욕심스러운 모습과 좀 희화시키는 모습들을 가지고 굉장히 경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진짜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집단 지도 체제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과연 이번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변모할지 모습에 대한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다 인지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진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인들은 사실 미움을 받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더 두려운 것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자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대한민국 사회라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사회 특성상 이렇게 그 검열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그 곰돌이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사실 퇴출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곰돌이푸가 저 하의를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저도 이제 오바마 그래 저기 티거는 다 벗었는데 곰돌이푸는 티셔츠 빨간색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데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 곰돌이푸를 좋아했는데 보면서 뭔가 계속 거슬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차라리 다 벗겨놓으면 되는데 빨간색 티셔츠를 하나 입혀가지고 이게 그러고 보니 쟤는 왜 티셔츠만 입고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것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실제로 퇴출 운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시주석의 얘기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곰돌이푸에게 바지를 입히든가 좀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우선넘기기는 뭐해서 이왕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곰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괜찮은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곰의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를 않겠지만 그 부분 한번 시청자들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 교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좀 소위 독재 국가다 이런 독재죠. 공산당이 완전히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장악한다. 그래서 언론 정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건 언제든지 홍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북한하고 다를 바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 스트레스를 중국은 소위 시장 경제,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다운 다양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몰입되기 때문에 저런 체제가 유지가 되지. 북한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강한 언론의 홍보 정책, 언론 탄압 정책, 일방적인 언론 정책을 하면서도 또 일반 주민들이 돌파할 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트레스 풀 수, 정치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게 북한이고, 중국은 조금 다르다. 이 부분을 본다면 제가 굳이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국은 저거 위험한 나라인데라는 부분은 아주 우리가 좀 속다일 수가 있고, 반면에 북한 같은 나라는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지금 불평등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 약간은 뭐 북핵을 견제해야 되지만은 여유를 가지고 대북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문제 저희뿐만 아니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별걸 갖고 다 기사를 씁니다. 당국의 공식 설명은 없었지만 푸 그림이 시주석을 희화했다는 이유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대북 담당 기자도 저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베이징 외국어대의 참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주석을 소재로 한 이야기까지 금지 목록에 올랐다. 최근 시주석에 대해 논평했다가 구금됐던 온라인 평론가도 있다. 푸에 대한 검열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건 라인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들이 오늘 많이 있네요. 이 침대의 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대인데요. 국가 예산으로 구입했던 고가의 침대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그러니까 탄핵된 이후에 저 침대를 사저로 들고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 그 침대를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박 전 대통령도 이 국가 예산으로 산 침대를 가지고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으로 산 거기 때문에 사무용품 같다는 거예요. 연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나라에 팔 수도 없고 누구한테 경매로 넘길 수도 없고 마음대로 그 침대를 처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 김정수 여사 그 침대를 그냥 쓰기도 뭐하다. 그래서 새로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요. 혹시 외부 손님이 쓸 수도 있어서 우선 관저 접견실 옆에 대기실에 임시로 옮겨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손님도 안 쓰면 추후에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침대 등으로 전시용으로 쓸 수 있는 만큼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에요. 청와대 본관에 있었던 이 침대, 과연 얼마짜리 침대일까요?
33번 일련 번호, 41번 일련 번호, 1041번 일련 번호, 일련 번호 3개의 침대가 있는데 2013년 2월과 3월과 7월에 순차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구입 단가도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2월 18일에 구입했던 33번 침대 같은 경우는 475만 원. 그리고 41번 침대 같은 경우는 669만 7천 원. 상당히 값비싼 침대군요. 저희 집 침대는 굉장히 저렴한데 1041번 침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80만 8천 원짜리 침대인데 이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김재 변호사님. 네. 이건 뭐 그냥 중고나라에 팔면 안 됩니까? 일단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버리자. 예. 버리라고 보니까 국가 예산으로 산 국가 재산인데 사용 연한을 다 채우지 않고 버릴 수는 없죠. 또 중고로 막상 팔자니까 이게 또 전직 대통령이 쓴 침대를 이렇게 타인에게 파는 것도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막상 쓰자니 아까 방금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침대가 화려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용하기도 약간 부적절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예요. 475만 원, 669만 원. 예. 일반 사람들로서는 약간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가격대이긴 한데 그래서 왜 그 청와대 사저에 저렇게 침대가 많냐. 혹시 저 침대에 최순실 씨가 가끔씩 와가지고 자고 간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해서 침대를 구입했다라고 알려져서 이것도 참 그 정권의 성격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그런 대목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차라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니까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전시로 푸는 게 제일 적절하다. 그렇죠. 해결점인데 그런데 이때 그 침대 나에게 달라라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영 씨의 남편이 신동욱 전 총재가 김병민 박사님 네. 그 침대 나한테 파시오라고 나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매각할 수는 있을 건데 일단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침대다라고 해서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매각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아직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나서서 사겠다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을 내세우고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쓰던 침대를 신동욱 씨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광화문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이제 옮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전시하는 방법도 고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침대하면 떠오르는 게 최순실, 윤전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았던 의료 게이트 등등이 떠오르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법적 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조롱하거나 희화화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격을 서로가 떨어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좀 자정적인 능력은 우리가 좀 서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정성희 의원님 침대 자체는 죄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썼던 침대라고 해서 그럼 너도 침대 너도 구속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건데 난감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난처하니까 지금 손님방에 일단 갖다 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동아일보 이 보도가 나왔지만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참 약간의 그 격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보도는 청와대에서 약간 자제를 해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재 변호사 얘기한 대로 침대 하면은 이제 의료 게이트가 떠오르고요. 여기 누워서 무슨 주사를 맞았나 이런 것이 바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나고 또 지난번에 청와대가 관저의 이주가 좀 늦어진 까닭으로 거울방이 있었다. 사방에 우리도 잠깐 보도해드렸고 어느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사방이 거울로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기괴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아닌 걸로 드러났죠. 예. 아니었던 거고 거기에 근무했던 그 요리사 할머니 증언에 따르면 한쪽 면이 거울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았지만 사방이 거울방이다. 이런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청와대 발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은 좀 자제돼야 된다.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지금 사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언론이 하는 일도 사실 권력의 감시가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죽어있는 권력에 대한 그 뒷얘기들이 무성하게 나오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의 보도는 청와대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고 또 대비돼서 우리 뭐 김정숙 여사가 침대를 샀는데 카드 제한에 걸려서 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돼서 우린 이렇게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뒤에 탁현민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됩니다. 아니, 저도 그러고 있는 자리니까. 조금 이제 보태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가 이제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의 단절 내지는 과거 정부 때리기라는 것은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는 오죽하면 탄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적폐청산을 해준 게 지금 정부의 의무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란 단어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빼기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정성희 의원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이런 거죠. 이 감정적으로 이런 걸 보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분노가 남아있어요. 야, 박근혜 정부 저랬구나, 박근혜 저랬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감성적으로서는 국민들한테 어떤 그 현 정부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감성이 끝나버린 순간에는 어떤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건 이대로 가면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연속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 총력을 기울이고, 물론 이런 것도 가끔 가십이 나온 건 좋지만은,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현직 영부인과 현직 대통령의 그 부인과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은, 뭐 저 입장에서 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시 우리 정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갖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씁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성희 의원 말씀대로 이건 이 정부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일부러는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식의 일부러는 하지 말아달라. 자.